얘들아 안녕. 자, 쌤이랑 8강의 8번 지문 가볼 건데 8강의 8번 지문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쓸 때 요상하게 쓴대. 그러니까 반대로 글을 쓴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글자를 거꾸로 쓰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가볼 건데, 자,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은 씁니다. 자, 얘 주로 타동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있나 봤더니,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네. 자, 어린아이들은 각각의 글자를 씁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쓰냐면요. 자, 이거 독립분사 구문이거든요, 얘들아.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말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부사절이잖아. 근데 우리가 중복되는 게 있고 좀 간추리고 싶어서 부사 구, 절에서 구로 바꾼 형태가 분사 구문이고, 형태는 크게는 두 개가 나오죠. 동사에 ing 붙은 거 혹은 pp. 얘는 현재 완료고, 현재 완료 구문이고, 얘는 과거 완료 분사 구문이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빌드업 끝났는데 아직 이해 안 됐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센셜 끝났는데 아직 이해 안 됐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혹은 나 아직 끝까지 안 갔다? 그러면 신텍스로 나가시면 됩니다. 방학 때. 방학 있잖아,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알죠?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동사를 바꾼다. 자, 근데 우리가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그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한다? 냅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냅둬졌죠. 얘랑 주절의 주어가 누구야? 얘잖아.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남겨줬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때 해석은 pp니까 뭐뭐 명사가 any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법 포인트 선생님이 하나 짚어볼 거는 얘의 형태거든. 얘를 focusing 얘라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얘는 언제 쓰는 거야? 능동일 때 쓰는 거죠. 얘는 수동일 때 쓰는 거지.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attention이잖아. 무슨 뜻이야? 주의, 집중. 주의라고 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주의라고 하는 이 앞에 남아 있는 이 원래 부사절의 주어가 자기가 혼자 뭔가 좀 집중을 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얘는 사람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데 어떻게 아인지 능동을 쓸 수가 있어. 얘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에 의해서 집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PP 형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focusing은 안 된다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린 아이들은 글자를 쓸 때 집중이 된 채로 각각의 글자를 씁니다. 됐나요?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바로 가볼게요. despite this. 자, 이것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줬어요. 명사 뒤에 문장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문장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얘는 저기 뭐야, 전치사잖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를 despite 불구하고 오케이. 자, 얘를 althought나 뭐 thouggh나 even thogh나 이런 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접속사거든요. 뒤에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althought는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에도 불구하고 자, 흔하다. 그들이 흔하대. 그들이 뭐 하는 게 근데 이거는 가짜 주어구나. 얘가 진짜 주어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명사절을 보라색 이렇게 큰 테두리를 치거든. 대괄호로 하나? 요거 그래서 선생님 보라색 이렇게 네모난 대괄호를 치면 이게 명사절 시작 이구나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절이 아니네. 절이 아니네. 보니까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얘가 만약에 절로 올라면 뭐를 쓰면 될까? t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써주면 될 텐데 절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동사만 쓰고 싶어. 그러면 투부정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흔한데 뭐가 흔하냐면 글씨를 쓰는 게 몇몇의 글씨를 쓰는 게 근데 backwards 얘는 부사거든. 거꾸로란 뜻이야. 반대로, 거꾸로. 반대로 몇몇의 글자를 쓰는 게 그들에게는 좀 흔하대요.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집중해서 글씨를 쓰는데 근데도 반대로 쓰는 게 흔하대요. 자, 좀 더 알아봤더니 세 번째 문장 This is called 이거는 불린대요. 뭐라고 불리냐면 mirror writing, 거울 글쓰기라고 불린대. 그리고 이것은 약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약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의 두뇌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에 의해서 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컴마디에 보니까 노운이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PP가 나왔네. 오케이. 누구를 꾸며줄까? 오이를 꾸며줍니다. 자, 알려진 방법인데 또한 뭘로써 알려줬냐면 뭐뭐로써 알려줬냐면 mirror generalization 거울 일반화라고 알려진 그러한 방법.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거로 인해서 야기가 되어지는 게 미러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요까지만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애들은 글씨 쓸 때 글씨를 쓸 때 집중을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어떻게 된다? 거꾸로 된다. 글자를 거꾸로 쓴다.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건 뭐냐면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거울형 글쓰기래. 그리고 얘는 또한 뭐로도 불리냐면 거울 일반화 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봤더니 선생님이 이 문장을 영작으로 넣은 이유는 뭐냐면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삼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온 문장 그리고 pp까지 나와 있는 문장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영작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cause라고 하는 동사가 5형식 일반 동사인데 여기선 수동으로 사용이 되었네. cause가 사실은 너네 서답형 할 때 종종 나오는 동사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영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같이 가볼게요. 네 번째 문장 보니까 자,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미지를 기억을 할 때 자,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하는데 뭐에 집중을 하냐면 shape에 집중을 한다는 거야. 뭐보다? rather than 뭐뭐보다라는 뜻이죠. 뭐보다 orientation이 뭐냐면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미지를 기억을 할 때 방향에 집중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 shape 모양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형태 뭐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치, shape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모양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한번 가볼게요. 자, 가기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 요렇게 예쁜 파스텔 보라색인지 뭔지 아무튼 요걸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거든. 이유가 뭐냐면 이거 선생님 순서으로 넣어놨죠. 이게 힌트가 돼요. 이게 paraphrasing 된 문구인데 문구라 해야 되죠? 단어인데 store이라고 하는 게 저장하다라는 의미거든. 기억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 다음에 remember이라고 하는 동사로 똑같이 연결을 해줬어. 같은 의미인 거 얘네 둘이 사실은.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앞에 문장에서
미러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지를 기억할 때 추가적으로 먼저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동사 story라는 동사가 remember이라고 하는 동사로 paraphrasing이 됐다. 같은 뜻이다. 순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보니까 방향보다는 형태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야, 이것은 왜냐면 this is because 왜냐면요. 원인이나 이유에 관해서 나옵니다. 자, early humans, 초기 인간은 needed to be able to recognize 보니까 할 필요가 있었어. 근데 뭐 할 필요가 있었냐면은 recognize, 인식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를 인식할 필요가 있었냐면 dangerous predator, 약간 좀 포식자들, 특히 위험한 포식자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었는데 such as tiger, 호랑이 같은. 근데 from any angle, 어떠한 각도에서든. 우리 옛날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가야들이 글씨를 쓸 때 거꾸로 글씨를 쓴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때문이면 거울형 글쓰기라고 하는 것 때문이야. 거울형 글쓰기. 자, 근데 이러한 형태가 도대체가 왜 생겼냐면은 왜 생겼냐면은 글씨 알아볼 수 있나요? Y입니다. 왜 생겼냐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인간이잖아. 근데 옛날에 뭐 구석기 뗀석기를 쓰는 그거랑 구석기나 완전 옛날 그때 막 우리가 동물을 총으로 사냥할 수 있었니? 우리의 몸을 동물로 막 위험한 포식자로부터 뭔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었을 때 우리는 좀 되게 그러한 요런 포식자들을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야 됐단 말이지. 자, 그래서 옛날에 얼리 휴먼스 초기 사람들은 호랑이가 어느 각도에 있던 알아챌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도망을 가든 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호랑이를 때려잡든 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Any angle.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가 나오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다? 결과가 나오겠다. 결과가 나오네요. 그래서 해석을 같이 해보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타이거를 호랑이를 즉각적으로 보던지 간에 혹은 사이드에서 보던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즉각적으로 안다. 이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즉시 안다.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 쌤이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는데 호랑이를 좀 그려볼게요. 호랑이 무슨 색이지? 노란색인가? 아무튼 이거 한번 해볼게요.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 고양이인가요? 아무튼 호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랑이가 있는데 무서운 존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얘가 사실은 어느 각도에 있던 우리 시야 밖에 있던 시야 안에 있던 알아챌 수 있기만 하면 돼. 알아채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호랑이를 정면에서 보든지 혹은 측면에서 보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게 호랑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볼게요.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거니까 좀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은 여겨진다.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주어네. 여기서부터가 진주어 시작입니다. 이것은 여겨진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거울 일반화인데 근데 걔가 combined with a child's weak understanding of right and left. 자, 이게 결합이 된 일반화야. 근데 뭐랑 결합이 됐냐면 아이의 weak, 약한 understanding, 이해와 결합이 된 건데 그 이해는 어떤 이해냐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이해하는 것이 좀 약해. 아가야들은 잘 모르잖아.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근데 그러한 약한 이해와
컴바인드 결합이 된 거울 일반화는 됐나요? 거울 일반화는 자 뭐냐고 여겨지냐면 자 여기는 뭐뭐 하는 명사절 접속사네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잠깐만 보자. 자 그래서 그런 오른쪽 왼쪽에 대한 그럼 개념이 조금 덜한 그런 것과 결합이 된 거울 일반화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근데 뭐 하는 것이냐면 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얘기하냐면 이따금씩에 거꾸로 글자를 쓰는 것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현상 문장, 그 다음에 원인 이유 문장, 그 다음에 결과 문장을 순서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조금 적어 놨는데요. 흐름을 좀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이 지문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걸? 너네들 이거 강의 끄고 나서 혼자 공부해봐봐. 혼자 공부하면 다시 이럴 거야. 근데 사실은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빠바도 그렇고 빠바는 그래 좀 상대적으로 쉽긴 한데 결론은 우리가 학년을 거듭할수록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지냐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지문들이 많이 생기거든. 이게 내가 해석은 할 수 있어. 너네가 설령 지금 막 인터까지 가가지고 해석 자체는 사실 구조 보는 문장은 문제가 없네. 근데 문해력에 딸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단 말이야. 중학생 때 책 많이 안 읽은 친구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친구들은 문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런 친구는 사실은 내용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 문제가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어. 내용이 어려운 선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지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질적인 걸 너네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해 안 되잖아? 그냥 넘어가지 마 얘들아 제발. 여기 쌤들 담당 쌤들 다 있잖아. 그럼 가가지고 문 벌컥 열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세요. 이번 이거 지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들 혹시 있으면 끙끙 앓지 말고. 너네가 만약에 단체 수업에 일일이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지만 여긴 아니잖아.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답답한 거 풀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 아기들은 글자를 아기는 아니고 애들은 글자를 쓸 때 집중해서 진짜 집중해가지고 글씨를 또박또박 하나하나 쓰려고 하거든. 근데 글자를 거꾸로 쓴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해볼까? 고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안 써. 어떻게 쓰냐면 양이 이렇게 쓴다는 거야. 지금 뭐가 거꾸로 되어 있어? 기억이 또 거꾸로 되어 있지. 이렇게 쓴다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를 거울형 글쓰기라고 한대.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를 반대로 쓰는 거. 됐나요? 자 그리고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슬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방향보다 형태에 집중을 한대요. 방향보다는 형태에 집중을 한대. 이렇게 쓰든 순서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순으로 가야 하든 아이들한테 중요하지가 않대. 이거보다는 뭐에 더 집중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이 덩어리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방향적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얘네들이 뭔가 이해를 할 때 이해가 됐나요? 그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초기에 인간이 이러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이야. 이러한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호랑이 같은 포식자들을 만났을 때 얘네를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뒤에 있던 옆에 있던 앞에 있던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얘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 형태, 호랑이처럼 생긴 형태가 내 근처에 있구나, 도망가야겠구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90도 뭐 아무튼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러한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 옛날 이러한 시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면에서 보든 측면에서 보든 여전히 그게 호랑이라는 걸 즉시 안다는 거야. 측면, 정면 중요하지 않다. 그게 호랑이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 인간은. 이해가 되시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은 영작 선생님 집어넣고 주제 문장이야.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이의 왼쪽 오른쪽에 대한 서툰 이해, 그리고 그거와 결합이 된 거울 일반화가 글씨를 거꾸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쓰게 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정리 조금만 해보게 이어가지고 뭔가를 기억할 때, 이미지 기억할 때 방향이 아니라 방향보다는 형태에 집중을 한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는 왜냐면은 이유가 나오고 초기 인류가 포식자를 어느 각도에서든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됐어. 그래서 방향은 안 중요하다는 거야. 호랑이 있는 방향 중요하지 않아. 됐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계속 똑같은 문장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향보다는 걔가 호랑이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그 말이 결론은 뭐냐면 쉐입에 더 집중한다는 거야. 뭐보다? 방향보다. 이 말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거울 일반화 플러스 오른쪽, 왼쪽 서툰 이해가 뭐를 일으킨다? 거꾸로 된 글씨를 유발을 한다는 거야, 아이들로 하여금. 됐나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같이 보자면 얘네가 그러면은 글씨를 좌우로 반대로 쓰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weak한 understanding이래. of right and left. 왼쪽 오른쪽 잘 분간 못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울 일반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치?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지시서술로 나온다면 두 개 요걸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마지막으로 주제를 적어볼게요. 주제를 뭐라고 적어볼까나? 아이들이 글자를 거꾸로 쓰는 이유 적어봅시다. The reason why children write letters backwards. 됐나요? 땡땡. 그리고 걔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뭐였을까요, 얘들아? 찾아보세요. 뭐였죠? 거울형 글쓰기. 그게 뭐라고 불렸었냐면 거울 일반화라고 불렸죠. 땡땡하고 아이들이 글자를 거꾸로 쓰는 이유 땡땡 거울 일반화다. mirror generation
제이션.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8강의 8번 질문 조금 어려웠는데 내용상 어려웠어요. 구조상은 크게 사실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조금 허접하게 그려보긴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를 좀 들어놨어. 고양이 거꾸로 쓰는 거랑 호랑이 그림.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방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